네, 그러면 이제 챕터 3 시작하겠어요. 예, 챕터 3이 좀 양이 많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도 보니까 한 2주 넘게 강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어, 제가 그때 좀 너무 자세하게 한 건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는 최대한 2주는 안 넘기려고 하는데 오늘 벌써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네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operations라고 돼 있어요. operation. 이 operation이란 말은 참 아무렇게나 쓰이는 말인데 operation을 하는 것은 operator라고 하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할 때 operator 이런 말 많이 배웠잖아요. 그다음 operate 당하는 녀석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예, C 안 배웠나? 오퍼란드라고 하죠. 이게 우리가 보면 예를 들면 뭐 이그제미 너와 이그제미 니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떤 거는 이렇게 수동은 AND를 쓰고 능동은 OR을 쓰는 그런 것들이 있죠. 뭐 OR을 안 쓰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제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 과목이 그래도 본래는 영어로 강의해야 되는 건데 제가 박박 우겨서 우리말로 하고 있거든요. 교무처에다가 이 강의는 반드시 우리말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시그마 뭐 n은 1에서 뭐 10까지 a sub n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이 서메이션이 오퍼레이터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하느냐? 이건 오퍼란드인데 오퍼란드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얘를 서먼드라고 해요. 알겠어요? 오퍼란드랑 똑같죠, 그렇죠? 서메이션 당하는 녀석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적분에서도 마찬가지죠. 적분에서 여러분이 정적분을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죠? 얘를 어떤 때는 요 dx를 포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얘를 인티그런드 이렇게 부르죠. 예. 어떤 사람들은 요 dx까지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적분을 예를 들면 우리가 리만 적분 같이 생각하면 이게 서메이션에 뭐 얘는 어떤 fxi, dxi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먼드 할 때는 얘를 다 포함해 놓고 인티그런드 할 때는 얘만 한다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 dx까지 포함해서 인티그런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그렇게 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오퍼레이터, 오퍼란드, 오퍼레이션인데 이 오퍼레이션이란 것은 간단히 말하면 여전히 매핑이에요. 매핑, 펑션, 매핑 이렇게. 참고로 매핑이라고 하면 펑션보다는 좀 큰 말이죠. 그렇죠? 예, 매핑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리얼 넘버를 펑션에다가 매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펑션이라고 하면 어때요? 그 펑션의 또 아규먼트라고 하죠. 펑션일 때는 얘를 오퍼란드 이렇게 안 부르고 얘를 아규먼트 이렇게 부르죠. 예, 그것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아규먼트는 어떻게 보면 그 정의역에 있는 점 포인트죠. 그 정의역이 숫자들로 돼 있으면 어떤 하나의 숫자가 들어가고 정의역이 벡터로 돼 있으면 벡터들의 집합이면 벡터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펑션이라고 부르면 보통은 어때요? 유니베리트 매핑으로 봐서 하나로 가는 거죠. 멀티베리스로 갈 때는 이제 벡터로 가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서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매핑이에요. 근데 on 원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이런 박스가 있고 인풋 아웃풋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오퍼레이터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럴 때 여기에 원 랜덤 베리어블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 랜덤 베리어블이 들어가서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 원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런데 이 챕터에서는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배우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expectatio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 들어가서 여기서 얘는 uncertainty가 있죠. 그렇죠? 예, uncertain한데 여기는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no uncertainty. 그리고 걔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는 요 컬리 브래킷을 안 쓰고요. 스퀘어 브래킷을 많이 써놔서 우리 노트는 스퀘어 브래킷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책은 혼란이 안 일어나게 최대한 좀 배려하려고 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랜덤 베리어블 x. 랜덤 베리어블을 우리가 대문자로 쓰기로 했잖아요. 물론 그전에는 이벤트도 대문자로 썼죠. probability theory 하던 챕터 1에서는. 기억납니까? 이렇게. 얘는 이벤트였죠.
이렇게 쓰면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만약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면 x는 이벤트예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랜덤 베리어블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랜덤 베리어블인데 이렇게 컬리 브라킷으로 쓰다 보면 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이런 게 나와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랜덤 베리어블 y가 뭐 5 이상인 이렇게 되면 이거 컬리 브라켓을 여러 번 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얘를 이벤트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말해주고 싶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이렇게 쓰면 이상하니까 또 이럴 때는 또 우리 흔히 하듯이 요 이벤트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컬리 브라켓을 또 안 써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혼란을 일으켜요. 네. 저는 정말 교수님, 고통스러웠거든요. 네네, 말씀하세요. 혹시 죄송한데 금일 그 PDF 정리하려고 하는데 파일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이 PDF 파일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요. 어느 PDF? 퀴즈 문제요? 아니요, 이 챕터 3 PDF요. 아, 챕터 3. 제가 잊어버렸나 봐요. 올려놓을게요. 네, 아, 네. 미안해요. 네, 제가 정신이 좀 감사합니다. 없어서. 네, 네, 좋은 지적이에요. 큰일 날 뻔했네. 네, 어쨌거나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필기를 할 때 expectation에다가는 요 컬리 브라킷을 많이 쓸 거예요. 예, 책에서는 헷갈리지 말라고 스퀘어 브라킷을 많이 쓸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는 어떻게 되냐면 저게 이벤트를 말하는지 저게 랜덤 베리어블을 말하는지 컨텍스트를 보고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무지 헷갈릴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헷갈려서 정말 학부 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또 제가 학생들을 괴롭힐 거 생각하니까 참 안타까워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예.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바로 구별이 되거든요. 근데 익숙하지 않을 때는 많이 헷갈리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면 expectation이라는 걸 우리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섹션 3.4에는 정말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 스칼라 인 스칼라 아웃인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y는 x제곱 이런 매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디터미니스틱한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뭘 하고자 하냐면 여전히 들어온 걸 제곱해서 낼 건데 여기다 랜덤 베리어블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웃풋이 uncertainty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웃풋은 어때요? 이제 0에서 1까지 유니폼은 아니겠지만 언서터티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 돼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요 두 개 있잖아요. expectation이라는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오퍼레이션과 그 다음에 정말 이런 펑션에 의한 물론 여기서는 이제 디터미니스틱 펑션이에요. 디터미니스틱 펑션에 의한 랜덤 베리어블의 매핑에 대해서 이 챕터에서는 배우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클리어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3.5는 이미 여러분 숙제에서 조금 해봤는데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겠어요. 자, 네, 얘기는 했고요. 자, 이 책은 참고로 expectation을 먼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좀 적절하지는 않아요. 예, 적절하지는 않고 고등학교 때 이미 expectation이 뭔지 배웠다는 가정하에 사실 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요 3.4에 있는 예, 이 transformation over random variable을 먼저 하고 expectation을 해야 되는데 우리 책은 조금 학생들을 좀 우습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 일단 주어졌어요. x로 주어졌을 때 expectation of x라는 이렇게 읽을 때 그렇게 읽을 뿐이고 이것은 어떤 때는 mathematical expectation of x라고도 부르고요. 어떤 때는 그냥 expected value of x라고도 불리고 어떤 때는 mean value, 어떤 때는 statistical expectation, statistical average 이렇게도 불리고요. 또 어떤 때는 그냥 요 말 날리고 the average of x라고도 불려요. 사람들마다 너무너무 다르게 말을 해요. 나중에 보면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냥 E of X 이렇게 생각하세요. expectation of X. 자, 그러면 이것을 정의를 아직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의가 좀 만만치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학부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discrete random variable일 때 먼저 정의를 해요. 예. 자, discrete random variable x가 있어요. 그때 expectation of x는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00개가 있다고 하면 여기 n이라고 할까요? 100이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n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값 곱하기 나올 수 있는 값이죠. 값 곱하기 그 값이 나올 확률이에요. 이것이 가장 기본되는 거죠. 값 곱하기 확률의 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한 6학년, 5학년 때부터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참 제가 찾아봤는데도 저도 꼬마들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이거를 제대로 설명을 참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값 곱하기 확률인데 값은 단위가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버튼을 눌렀는데 동전이 나온다고 해보세요. 그럼 동전 몇 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얘는 보통 단위가 있는데 확률은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확률은 단위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곱은 이 프로덕트를 썸하면 그래서 얻은 expectation은 무엇과 단위가 같아야 되죠? 예, x와 단위가 같아야 된다는 거. 예, 이게 너무 당연한데 너무 당연한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썰었잖아요. 아, 보면 참 기기묘묘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expectation은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그 수학과에서 제대로 그 비율을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게 센터 오브 매스 또는 센터 오브 그래버티로부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요? 예, 제일 먼저 뭐 천칭이라고 하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양쪽 끝에다가 뭘 달아놓고는 예를 들면 여기 표준이 되는 질량을 달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예, 여기다가 이제 물체를 달아서 어떻게 하죠? 예,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손가락을 대서 또는 뭐 어떤 막대기를 대서 어때요? 한가운데 딱 있으면 같은 거고 맞아요? 예,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더 무겁고 오른쪽이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왼쪽이 더 무거운데 내가 어떤 표준을 알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어느 게 더 무거운지 알 수 있죠.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래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EM을 가져왔는데 이걸 쪼갤 수 없는 거라고 하면 이제 몇 배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떤 아이디어를 냈죠? 네. 네, 이게 뭐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게 아르키메데스인가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이렇게 매슬리스 질량이 없는 매슬리스 뭐 라드가 있고 막대기가 있고 여러분이 포인트 매스들을 얹어요. 여기다 포인트 매스들을. 포인트 매스는 부피가 없고 질량만 있는 건데 뭐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M1 여기다가 M2 여기다가 M3 이렇게 얹으면 그 사람들이 발견한 흥미로운 건 뭐죠? 이 막대 어딘가에 내가 손가락을 놓으면 이게 안 쓰러진다는 거였죠. 근데 그 위치를 이제 찾는 문제로 바뀌는데 그 위치가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여기를 x라고 하고 이쪽을 x축이라고 하면 M1은 제로 위치에 있고 근데 그냥 x1 위치에 있다고 할게요. M2는 x2 위치에 있고 M3는 x3 위치에 있으면 내가 발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어떤 x바라는 이게 다 센티미터라고 합시다. 단위가 x바 센티미터라는 것을 발견을 해서 여기서부터 몇 센티미터를 가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딱 균형을 이루고 싶은 거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물론 여러분 일반 물리 시간에 토크 평형으로부터 결국은 다 배웠죠. 맞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위치 그렇죠. 값이죠 이게 맞아요? 요게 요 값들이죠. 요 값 곱하기 질량인데 여기다 토탈 질량으로 나눠서 사실은 뭐예요? 요게 유니트 리스가 되죠. 유니트 리스 퀀터티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값 곱하기 일종의 확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디어로 생각하면.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단위가 어때요? x의 단위가 xi들의 단위가 x바의 단위랑 똑같이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이제 포인트 매스로 하지 않고 디스트리뷰티드 매스로 하면서 그 다음에 확장을 하죠. 어떻게 해요? 예. 여기 row of x라는 것을 질량 밀도로 하는 거죠. 질량의 밀도. 디스트리뷰티드 매스에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이걸 다 적분하면 1차원에서만 하고 있어요. 이게 m이 돼서 결국은 이 부분도 어때요? unitless function of x가 되는데 여기다 x를 곱해서 결국은 x 곱하기 우리 식으로 하면 확률처럼 돼서 또 x바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의 할러데이 레즈닉 책을 보면 여러분은 그 책으로 안 배웠을지 모르지만 갑자기 뭐 이런 식을 써요. 여기 dm 이런 걸 써가지고 인티그레이션 dm 분의 인티그레이션 xdm 이 두 식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식이다. 얘는 어떻게 보면 디스크리트한 그러니까 포인트 매스들이 있을 때의 센터 오브 매스 또는 센터 오브 그래비티를 찾는 방법이고 얘는 continuous일 때 사실 이제 엄밀하게 찾아보면 rho of x가 absolutely continuous function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이제 너무 수학이니까 빼더라도 뭐 이상한 디렉 델타 이런 거 없는 거죠. 이럴 때인데 이걸 식을 두 개를 쓰려니까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쓰면 돼라고 하면서 이게 뭔지를 잘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수학과 학생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리만 적분 말고도 리만 적분인데 여전히 이렇게 이상한 여기가 dx가 아니라 이렇게 dm, df 이렇게 함수가 나와 있는 이게 뭐 스틸 처스 어떤 때는 스틸 체스 어떤 때는 스틸 제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위키피디아의 원어 발음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읽는 게 맞다고 하는데 대한수학회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표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그 인터넷에 이렇게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미식으로 이 이름을 읽을 때는 스틸 저스, 스틸 저스라고 하더라고요. 스틸 저스. 놀랍게도 제가 수업을 들을 때는 유학을 가서 수업을 들을 때는 이걸 스틸제라고 읽던데 아마 그분이 요 스틸처스의 국적을 잘못 알아서 좀 불어식으로 읽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은 이제 퀴즈 끝나고 지금 퀴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진도를 거의 못 나갔는데 핵심은 뭐냐? 핵심은 여러분이 좀 이 expectation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알려면 요 표기법을 알면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대학원생들한테는 요구할 거예요. 대학원생 이번 학기에 제가 대학원 과목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알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보면 이렇게 타워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한쪽은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소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그 물성에 가까운 내가 물리학과인지 재료과인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수학과인지 통계학과인지 전자과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나는 이거 수학 들어가는 건 안 할 거야 이런 학생들은 그냥 이 수업에서 배우는 대로만 알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나는 이론이 좋고 뭐 제어라든가 뭐 예를 들면 로봇 그렇잖아요. 요즘 드론 얘기도 많이 나오죠. 아니면 뭐 컴퓨터 사이언스 좀 가까운 컴퓨터 엔지니어링 같은 거 AI 이런 거 하고 뭐 이렇게 좀 수학을 좀 제대로 쓰는 걸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스틸저스 인티그럴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지 말고 학기 중에 바쁘니까 지금 당장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첩을 하나 만들어요. 내가 방학 때 해야 할 것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면 갑자기 이번 학기에 이제 퀴즈도 끝났으니까 진용의 무협지를 영웅문을 다 읽어야겠다. 그러면 지금 읽지 말고 그 수첩에다가 이번 여름 방학 때 진용의 영웅문 읽기 이렇게 써놓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수첩을 뒤집어서 학습도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리만 스틸저스 인티그랄을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자. 이렇게 해놓는다면 제가 매우 기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제가 급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expectation of x를 discrete random variable에 대해서 할 때는 간단하게 값 곱하기 확률이고요. continuous random variable에 대해서는 값 곱하기 확률 밀도의 적분이에요. 그런데 이 두 식을 한 번에 우리가 깔끔한 수학적인 적분꼴로 나타낼 때는 x 곱하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아까 dm 여기서는 dm이었잖아요. 근데 m이 사실 뭔지 이게 찾아보면 좀 잘 없어요. 할러데이 레즈닉 책에.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이게 뭐죠? 여러분이 공부했듯이 CDF죠. 그렇죠?
x에 cdf가 들어가고요. 많은 경우에 사실 요 괄호 x는 안 써요. 그래서 x dfx를 적분한 것이 기대값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쓸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정도 알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상식적으로 네, 스틸 처스, 스틸 체스, 스틸 저스 뭐 어떻게 읽어도 되는데 스틸제는 뭔가 프랑스 사람으로 잘못 인식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읽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 들을 때 교수님이 항상 스틸제 인티그럴, 스틸제 인티그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다는 것까지 얘기하고요.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는 학생들은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